휴가를 나온 해병대 수색대의 전설적인 여군이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조폭무리를 개박살내고 참교육시키면서 생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다의 짠내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 부산 자갈치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활기찼다. 갈매기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갓 경매를 마친 어선들의 엔진 소리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냈고 좌판을 벌인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그 위를 덮었다. 휴가를 나온 해병대 수색대 소속 이수와 대위는 이 익숙한 혼돈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귓가를 때리는 소음과 코를 찌르는 냄새는 그녀에게 단순한 감각의 자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향이었고 지옥 같은 훈련과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버티게 해준 그녀의 뿌리였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등에는 군용 더풀백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각 잡힌 전투복과 반짝이는 군화는 시장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쉽사리 눈길을 주지 못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평범한 군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17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전투복 아래로도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근육의 윤곽이 선명했다. 특히 햇볕에 그을린 팔뚝과 목덜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고 고요한 눈빛은 그녀가 거쳐온 시간의 밀도를 짐작하게 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깊은 연못처럼 모든 것을 담아낼 듯 고요했다. 해병대, 그 중에서도 최정예라 불리는 수색대. 자원 입대한 그녀는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훈련을 악으로 깡으로 버텨냈다. 갯벌에서의 구르기, 한겨울의 차가운 바다를 가르는 수중 침투 훈련,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산맥을 넘는 천리행군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해병대의 구호는 그녀의 뼛속 깊이 새겨졌다. 수많은 동기들이 눈물을 흘리며 포기할 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여자라는 편견과 싸워야 했고 타고난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땀을 흘려야 했다. 그렇게 그녀는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의 첫 여성 팀장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독종, 괴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떤 작전 지역으로 향할 때보다 가볍고 설렜다. 목적지는 시장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자갈치 할매 국밥집이었다.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어머니가 일을 마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던 곳. 배고픈 그녀에게 국밥집 할머니는 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셨다. 돈이 없어 머뭇거리는 어린 수아의 손에 닿음에 커서 갚으라며 쥐어주신 뜨끈한 뚝배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였고 세상의 온기였다. 가게에 가까워질수록 구수한 돼지뼈 국물 냄새가 진동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나무문.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수아는 더풀백을 고쳐 메고 문을 열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뽀얀 김이 자욱한 가게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점심시간이 되기엔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서너 개의 테이블에는 시장 상인들로 보이는 손님들이 국밥 그릇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할매, 저 왔어요. 수아의 목소리에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백발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가득 퍼졌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나? 이게 얼마만이고. 할머니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수아의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친 생선과 뜨거운 뚝배기를 만져온 할머니의 손은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휴가 나왔나? 얼굴이 와 일이 반쪽이 됐노. 군대 밥이 맛이 없나? 아니에요, 할매. 잘 먹고 잘 지내요. 할매 국밥이 그리워서 왔지. 수아는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할머니를 마주 보았다.
할머니는 수아를 늘 앉던 구석 자리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향하며 소리쳤다. 오늘은 할매가 고기 듬뿍 넣어서 특으로 말아줄게. 깍두기 새로 담갔는데 맛이 기가 막힌다. 수아는 자리에 앉아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들, 나무 기둥에 새겨진 수많은 낙서들, 테이블마다 놓인 양념통까지. 모든 것이 정겨웠다.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어색할 법도 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녀는 이수와 대위가 아닌 그저 할매 강아지일 뿐이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그녀 앞에 놓였다. 뽀얀 국물 위로 푸짐하게 올라간 수육과 송송 썬 파, 그리고 붉은 다대기. 수아는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고향의 냄새, 위로의 냄새였다. 많이 묵으라. 그래야 힘내서 나라도 지키지. 할머니의 말에 수아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숟가락을 들었다. 먼저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진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지난 몇 달간의 훈련으로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밥을 말아 깍두기 한 점을 올려놓고 정신없이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해주는 맛. 바로 이 맛 때문에 그녀는 그토록 이곳에 오고 싶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불길한 그림자가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손님은 아니었다. 화려한 문신을 드러낸 팔뚝, 기름진 머리, 흐리멍덩하지만 상대를 얕보는 듯한 눈빛. 대여섯 명의 무리가 시끄럽게 떠들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에 맛있게 국밥을 먹던 다른 손님들의 숟가락질이 순간 멈칫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수아는 국밥 그릇에 고개를 묻은 채 조용히 눈동자만 움직여 그들을 살폈다.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저들은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약한 자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포식자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정확히 주방에서 일하는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다. 수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허리를 폈다. 길고 긴 휴가의 첫날, 원치 않는 사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이 할망구, 장사 잘 돼? 무리의 중심에 서 있던 남자가 기름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껄렁한 걸음걸이로 주방 앞에 선 그는 박철민이었다. 이 일대 상권을 쥐고 흔들며 기생하는 조폭 자갈치 파의 행동대장이었다. 그의 옆으로는 비슷한 차림새의 조직원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가게 안 손님들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훑쳤다.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였다. 국밥을 나르던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어서 오너라. 자리 앉으려무나. 앉으려고 온 거 아니야. 우리 동생들 용돈 좀 챙겨주려고 왔지. 지난달에 깜빡했더라고. 박철민은 비열하게 웃으며 카운터 위에 놓인 돈통을 턱으로 가리켰다.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졌다. 철민아, 이번 달은 장사가 영 시원찮아서 다음 달에 2배로 챙겨주면 안 되겠나? 하하, 이 할망구가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네. 우리가 무슨 적금 통장이야? 다음 달이 오기 전에 할망구 가게가 먼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박철민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의 옆에 있던 조직원 하나가 빈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야, 노인네가 말귀를 못 알아 처먹나? 좋은 말할 때 빨리 돈 꺼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몇몇 손님은 슬그머니 일어나 계산을 하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남은 손님들은 국밥 그릇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공포의 다른 이름이었다. 구석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수아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국밥의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상황을 분석했다. 대여섯 명의 남자 주동자는 박철민으로 보였다. 뚜렷한 흉기는 보이지 않지만 옷 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다수를 등에 업고 약자를 괴롭히는데 익숙해 보였다. 저런 자들에게 법이나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 힘의 논리만이 유일한 언어다. 개입해야 하나. 수아는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지금은 휴가 중이었다. 민간인의 일에, 그것도 조폭들이 연루된 일에 섣불리 나서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던 그 주름진 손이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를 외면하는 것은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준 온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때 박철민의 시선이 수아에게로 향했다. 전투복을 입고 꼿꼿이 앉아 자신들을 노려보는 여자의 존재가 꽤나 거슬렸던 모양이다. 어쭈? 저건 또 뭐야? 군바리가 휴가 나왔나? 박철민이 수아를 향해 삐딱하게 걸어왔다. 그의 뒤로 조직원들이 키득거리며 따라붙었다. 요즘은 계집애들도 군대를 가나 보네. 그것도 빡세다는 해병대. 한 조직원이 수아의 전투복 어깨에 붙은 해병대 마크를 보며 비아냥거렸다. 박철민은 수아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서서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불쾌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야, 아가씨. 군대 가면 밥은 주냐? 네 몸으로 총은 들 수 있고. 조직원들 사이에서 저질스러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들의 시선은 수아의 얼굴과 가슴, 허벅지를 음흉하게 오갔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군대가 아주 캠프가 됐어. 이런 애들까지 받아주는 거 보면 말이야. 안 그래? 형님 말이 맞습니다. 저런 애들이 나라는 어떻게 지킵니까? 밤에 남자 군인들 위로나 해주겠지. 하하. 가게 안의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수아와 조폭들 사이를 번갈아 쳐다봤다. 학생, 그냥 가게. 내가 알아서 할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수아는 아무 말 없이 박철민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암표범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박철민의 심기를 건드렸다. 뭐야, 이 계집애. 눈 안 깔아? 박철민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다. 군인이면 군인답게 행동해야지. 어른이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요즘 군대는 위계 질서도 안 가르치나? 군인은 민간인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금품 갈취에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뚝배기 그릇을 깨트릴 만큼 날카로웠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박철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라고?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공갈, 협박에 해당합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말했다. 그녀의 태도는 박철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일개 계집애, 그것도 군복 입은 애송이에게 훈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야, 이 씨발년이 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박철민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서서 수아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확 끼쳐왔다.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여기가 군대인 줄 알아? 사회는 말이야, 법보다 주먹이 먼저야. 알겠어?
그리고 다음 순간 박철민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희죽 웃으며 자신의 검지 손가락으로 수아의 뺨을 툭툭 건드렸다. 반반하게 생긴 얼굴 다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짜져 있어. 오빠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응?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인격과 존엄을 무시하는 지독한 모욕이었다. 수아의 뺨에 닿은 그의 손가락은 그녀 내면에 억눌려 있던 분노의 뇌관에 불을 붙였다. 수아의 고요하던 눈빛에 드디어 이체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와 같았다.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차갑게 열렸다. 손. 수아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지만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서늘했다. 박철민은 그녀의 뺨을 건드리던 손가락을 멈칫하며 되물었다. 뭐?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했다. 순간 수아의 눈빛이 변했다. 고요한 연못 같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시퍼런 칼날 같은 살기가 번뜩였다. 박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다. 여자의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마치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든 맹수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여자 앞에서 물러서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 인연 봐라. 눈깔에 힘주는 것 좀 보소. 오빠가 친히 만져주니까 좋아 죽겠지, 아주. 박철민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시 한번 저질스러운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의 본능적인 위협을 느낀 것이다. 수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자 170이 넘는 키와 단단한 체격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어지간한 남자보다 훨씬 다부진 그녀의 모습에 조직원들이 잠시 주춤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여기서 당장 꺼져. 수아는 박철민을 지나 그 뒤에 서 있는 조직원들까지 한 명 한 명 차례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스캐너처럼 그들의 신체 조건, 자세, 무게 중심, 그리고 숨겨진 무기의 가능성까지 순식간에 파악하고 있었다. 전방에 5. 주동자는 박철민. 오른쪽 2번째 품 안쪽에 손잡이로 추정되는 돌출부. 왼쪽 1번째 주머니가 비정상적으로 불룩함.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 없음. 모두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전 경험은 없어 보임. 전형적인 동네 양아치 수준. 수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상황 시뮬레이션이 끝나 있었다. 최단 시간에 최소한의 동작으로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경로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박철민은 수아의 그 오만한 태도에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이 씨발년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야, 뭐해? 전혀 대가리 안 박아. 박철민의 고함에 그의 옆에 있던 조직원 하나가 객기를 부리며 수아에게 달려들었다. 어디서 계집년이 눈을 부라려. 남자는 수아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가게 안에 있던 할머니와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남자의 손이 수아의 머리카락에 닿기 직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수아는 달려드는 남자의 손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낚아챘다. 그녀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남자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수아는 남자의 손목을 잡아챈 그대로 그의 팔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크악. 남자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수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팔이 꺾인 채 무방비 상태가 된 남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거품을 물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가게 안은 순간 정적으로 가득 찼다. 박철민을 포함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동료가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것을 보며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방금 뭘 본 거지? 수아는 쓰러진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본 후 다시 박철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전투복 소매가 살짝 걷히며 단단한 팔뚝 근육이 꿈틀거렸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수아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냉기만이 흐를 뿐이었다. 내 놈들이 말하는 사회라는 곳의 법을 지금부터 내 몸으로 직접 가르쳐 주지. 그녀는 더플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전투복 상의의 단추를 하나 풀었다. 답답해서가 아니었다. 몸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년간의 훈련으로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박철민과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미친년이. 박철민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다들 뭐해. 전연 잡아. 죽여버려. 그의 외침을 신호로 나머지 4명의 조직원들이 공포를 이기려는 듯 악을 쓰며 수아에게 달려들었다. 누군가는 주먹을 휘둘렀고 누군가는 의자를 집어들었다. 좁은 국밥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수아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날아드는 주먹과 의자를 가볍게 피하며 그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의자를 휘두르며 달려든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손날로 가격해 무력화시키고 그가 떨어뜨린 의자를 발로 차서 다른 조직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정면에서 주먹을 날리는 남자의 공격은 팔로 막아내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찔렀다. 컥!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을 토해내며 쓰러졌다. 수아의 움직임은 무술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동작이 아니었다. 오직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수없이 반복하고 연마한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실전 격투술이었다.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조직원 하나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박철민 뿐이었다. 수아는 마지막 남은 조직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남자는 오지 마. 라고 소리치며 뒷걸음질 치다가 테이블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수아는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본 후 다시 박철민을 마주보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 내 차례다. 수아의 말에 박철민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져 접이식 칼을 꺼내들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발 죽여버릴 거야 이년아. 칼을 든 박철민의 모습에 구석에 숨어있던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수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떠올랐다. 고작 그거냐. 그녀는 전투와 앞굽으로 바닥을 가볍게 툭 쳤다. 마치 전투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해병대에서는 그런 건 장난감이라고 부르는데. 수아는 자세를 낮췄다.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는 맹수처럼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좁은 국밥집 안 뽀얀 김과 비명, 그리고 피냄새가 뒤섞인 혼돈의 중심에서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하게 뛰고 있었다. 박철민이 꺼내든 칼은 평범한 접이식 칼이 아니었다. 날 길이는 15cm는 좋게 되어 보였고 시퍼런 칼날에는 빛이 반사되어 섬뜩한 기운을 내뿜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칼날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얼어붙고 저항할 의지조차 꺾여버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수아의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에게 칼은 익숙한 도구였다. 생존을 위해 혹은 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없이 쥐고 던지고 막아냈던 훈련의 일부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박철민은 필사적인 쥐와 같았다. 궁지에 몰리자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것뿐이었다. 죽어! 박철민은 기합 소리와 함께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정면에서 직선으로 찌르는 가장 단순하고 예측하기 쉬운 공격이었다. 수아는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칼날을 피했다. 칼날이 그녀의 전투복 옆구리를 스치며 서걱 소리를 냈다. 박철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필살의 일격이 너무나도 쉽게 피해지자 그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수아는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철민의 칼을 쥔 손을 향해 파고들었다. 박철민은 황급히 칼을 회수하여 다시 한번 그녀의 복부를 노리고 휘둘렀다.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베어 올리는 공격이었다. 수아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녀의 선택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칼날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품으로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칼과 같은 짧은 무기는 공격 범위 안에서는 치명적이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특히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은 상대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컥! 수아의 어깨가 박철민의 명치에 정확히 부딪혔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박철민의 호흡이 멎고 상체가 뒤로 꺾였다. 그 순간 수아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칼을 쥔 박철민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팔꿈치를 강하게 압박했다. 해병대 특공무술의 기본 원리인 관절기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었다. 크악! 박철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목과 팔꿈치가 반대 방향으로 꺾이며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치를 넘어섰다. 손에 힘이 풀리며 그가 쥐고 있던 칼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기를 잃은 박철민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하지만 수아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박철민의 팔을 꺾은 채 그의 등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그의 목을 팔로 감아 단단히 조였다. 일명 리어 네이키드 초크 리어 네이커드 초크, 상대의 경동맥을 압박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함으로써 단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제압 기술이었다. 흡. 박철민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다. 수아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의 목을 조이는 압력은 점점 더 강해졌고 눈앞이 하얘지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죽음을 직감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잘못했다, 살려줘. 박철민의 입에서 애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조금 전까지 보였던 객기와 폭력성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살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은 한 마리의 짐승일 뿐이었다. 수아는 그의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뺨을 만졌던 그 더러운 손, 어느 쪽이었지? 그녀의 목소리에 박철민은 공포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자신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 손으로 다시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수아는 박철민의 목을 조르던 팔을 풀고 그가 저항할 틈도 없이 그의 몸을 돌려 세웠다. 그리고는 그의 오른쪽 팔을 잡아 자신의 어깨를 축으로 삼아 그대로 꺾어내렸다. 우드득.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끔찍한 파열음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박철민의 어깨 관절이 완전히 탈구되는 소리였다. 끄아악. 박철민의 비명은 더 이상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수아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박철민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기억해. 이게 바로 내가 말한 주먹의 법이다. 약자를 괴롭히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힘. 그것이 진짜 주먹의 의미야. 수아는 말을 마친 후 박철민을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다른 조직원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수아라는 존재는 인간 여자가 아니었다. 재앙 그 자체였다. 수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한번 꽉 쥐었다 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더풀백을 집어들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그때였다. 가게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자갈치 할매 국밥 가게 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다. 엎어진 테이블과 의자, 깨진 그릇 조각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5명의 남자들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더풀백을 어깨에 메고 선 전투복 차림의 이수아 대위가 서 있었다. 전부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경찰 2명이 권총을 뽑아들고 소리치며 가게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광경은 명백한 집단 폭행 현장이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멀쩡히 서 있는 군복 차림의 여자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처럼 보였다. 당신 신분증 제시하고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경험 많아 보이는 중년의 형사가 수아에게 다가와 날카롭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수아는 말없이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신분증, 즉 군인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해병대 수색대 소속 대위 이수아입니다. 형사는 신분증을 받아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해병대, 그것도 수색대 장교라는 사실이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 전부 이 대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정당방위였습니다. 저들은 이 가게 주인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저에게 성희롱과 함께 물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특히 저 주동자는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떨어진 박철민의 칼을 턱으로 가리키며 군더더기 없이 사실만을 보고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절도 있는 태도에 형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때 주방 구석에서 떨고 있던 할머니가 뛰쳐나왔다. 아이고 경찰 양반. 오해입니다. 이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저 깡패들한테 저랑 제 가게가 어찌 됐을지 모릅니다. 저놈들이 먼저 행패를 부리고 우리 수아 뺨까지 때리려고 했다고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수아의 앞을 막아섰다. 가게 안에 남아있던 다른 손님들도 맞아요. 저 군인 아가씨가 우리를 구해준 겁니다. 저 양아치들 맨날 와서 행패 부렸어요. 아주 잘 됐습니다. 라며 수아를 변호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경찰들은 쓰러져 있는 남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는 인상을 썼다. 그들은 이미 폭행, 갈취 등 여러 전과가 있는 이 일대에서는 악명 높은 자갈치 파 조직원들이었다. 형사는 수아에게 신분증을 돌려주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과잉 방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나중에 경찰서에 오셔서 조사는 한번 받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수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잠시 후 지원을 나온 경찰들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가게 안은 더욱 북새통을 이뤘다. 조직원들은 들것에 실려 나가거나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연행되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가게 안에는 수아와 할머니, 그리고 뒷수습을 하는 경찰 몇 명만이 남았다.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수아야, 정말 고맙다. 근데 너 때문에 괜히 일이 커진 것 같아서 할미는 마음이 안 좋다. 너한테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 법대로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수아는 오히려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국밥 그릇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황급히 아이고, 국밥 다 식었다. 새로 끓여줄게. 라며 주방으로 향했다. 괜찮아요, 할매. 그냥 먹을게요. 수아는 숟가락을 들어 식은 국밥을 한 입 떠넣었다. 아까의 그 뜨겁고 진한 맛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았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낸 후에 먹는 밥. 그것은 그녀가 군인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맛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식사를 하는 동안 자갈치 시장의 여자 해병대 장교에 대한 소문은 젖은 종이에 잉크가 번지듯 시장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생선을 나르던 상인, 채소를 다듬던 아주머니, 짐을 옮기던 인부까지 모두가 조금 전의 소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주인공인 이수와 대위에 대한 경외감과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휴가는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 사건은 단순한 시장통의 폭행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목격자 중 한 명이 박철민이 칼을 꺼내든 순간부터 수아가 그를 제압하기까지의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그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충격 영상. 조폭을 맨손으로 제압한 대한민국 여자 해병대 장교.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각종 SNS와 뉴스 채널로 퍼져나갔다. 영상 속에서 수아는 냉정하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흉기를 든 조폭을 제압했다.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여론은 폭발적이었다. 네티즌들은 이게 진짜 군인이다. 걸크러쉬 폭발. 너무 멋있다. 저런 분이 있기에 안심하고 잔다 등 찬사를 쏟아냈다. 그녀의 신상 정보가 일부 공개되면서 해병대 수색대의 첫 여성 팀장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그녀를 향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는 더욱 뜨거워졌다. 순식간에 이수와 대위는 불의에 맞선 영웅이자 강인한 여성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일각에서는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인권단체와 언론은 군인의 민간인 폭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정당 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 대응이며 군의 대민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파문은 당연히 해병대 사령부에도 보고되었다. 수아가 소속된 수색대의 여단장은 긴급히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수아 대위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단장의 물음에 수아의 직속 상관인 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했다. 현재 해당 지역 경찰서와 공조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목격자 진술과 영상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수와 대위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먼저 흉기를 사용한 점이 결정적입니다. 여론은 어떤가?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오히려 해병대의 강인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은 대부분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여단장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다. 방심해선 안 된다. 상대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조직 폭력배다. 분명 보복을 생각할 거다. 이수와 대위, 지금 휴가 중이지? 신변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조치해. 알겠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박철민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의 오른쪽 어깨는 깁스를 한 채였고 얼굴은 치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TV에서는 연일 자신을 제압한 여자 해병의 이야기가 영웅담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발 시발. 그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조직의 행동대장이라는 자가,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자에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다. 형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진정? 진정하게 생겼냐? 내 꼴을 봐. 이 바닥에서 내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 부하의 위로에도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TV 화면 속에서 담담하게 인터뷰하는 수아의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다. 이수아 해병대 대위라고 했겠다. 내가 전현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 손으로 직접 저 잘난 얼굴을 땅바닥에 처박아 줄 테다. 군복 뒤에 숨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박철민의 눈이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영웅으로 떠오른 이수와 대위의 등 뒤로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위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휴가는 이제 막 진짜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영웅이 된 이수아의 휴가는 그녀가 원했던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녀가 자갈치 시장을 걷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보거나 용기를 내 다가와 음료수나 찐 옥수수를 건네기도 했다. 대위님, 정말 멋졌습니다. 우리 아들도 해병대 보낼 겁니다. 그 같은 응원의 말들은 감사했지만 수아에게는 어색한 군복처럼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지켜주고 싶은 할머니를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소란을 피해 휴가 본연의 목적인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자리한 봉분 앞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어릴 땐 그저 강해지고 싶었는데 강해질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엄마가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군인이 되기 전 평범한 이수아로 돌아간 유일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할매. 수아야, 가게 주변에 이상한 놈들이 자꾸 어슬렁거린다. 그때 그놈들 같아. 무서워서 장사를 못하겠다. 문자를 읽는 순간 수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들었다. 박철민. 그가 풀려났다는 소식은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 치욕을 곱게 삼킬 자가 아니라는 것도 짐작했다. 그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수아는 즉시 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여단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대위,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그건 명령이다. 지금 즉시 자네 위치로 우리 애들 보낼 테니 거기서 대기해. 민간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해야 해. 하지만 가게의 할머니가 위험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조치하겠네. 자네가 미끼가 될 필요는 없어. 이건 자네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병대를 향한 도발이야. 명심하게. 수아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철민의 목표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비겁하게도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먼저 부수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와 국밥 가게. 수아의 가장 약한 골이었다. 그날 밤부터 자갈치 할매 국밥 주변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박철민의 부하들은 가게가 문을 닫은 후에도 주변을 배회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게 유리창에 오물을 던지는가 하면
밤늦게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교활함을 보였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가게 문을 열지 못했다. 시장 상인들도 박철민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며칠 전 영웅의 등장에 환호하던 시장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공포만이 감돌았다. 수아는 본가에 머무르며 여단에서 파견된 동료 해병대원들의 비공식적인 경호를 받았다. 그들은 수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박철민 일당의 동향을 감시했다. 하지만 수아는 안절부절 못했다.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는 동안 할머니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이것은 박철민이 정교하게 설계한 심리전이었다. 그는 수아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갉아먹으며 스스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늦은 밤 수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할머니였다. 수아야 흐흑 가게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수아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명령 뒤에 동료들의 보호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함께 있던 동료에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내 방식대로 한다. 미안하다. 그녀는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오직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찬 한 명의 인간, 이수아일 뿐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어둠이 내린 자갈치 시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 자신을 기다리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밤 11시가 넘은 자갈치 시장은 낮의 활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깊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간간히 불을 밝힌 가로등 아래로 비릿한 바다 냄새와 생선 찌꺼기 냄새만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수아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시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감각은 최고조로 예민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공기의 미세한 흐름, 멀리서 느껴지는 희미한 인기척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신경망에 포착되었다. 자갈치 할매 국밥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가게는 엉망진창이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나무 문은 도끼 같은 것에 찍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가게 안의 집기들도 대부분 부서져 밖으로 나뒹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추억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악의적인 폭력이었다. 수아는 부서진 문틈으로 가게 안을 살폈다. 안은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박철민이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갔을 가능성이 컸다. 어디일까? 놈들이 나를 기다리는 장소는? 수아는 주변 지형을 빠르게 스캔했다. 시장의 구조는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놈들이 다수의 인원으로 자신을 상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인적이 드물고 도주로가 제한되며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 답은 하나였다. 시장 뒤편의 공동 어시장 냉동 창고. 그녀는 동료에게 자갈치 어시장, 냉동 창고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냉동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기운은 더욱 강해졌다.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수아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철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철민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겁에 질린 신음소리도. 수아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억눌렀다.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차가운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였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고 옆에는 어부들이 사용하는 굵은 밧줄과 쇠 파이프, 그물 등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 손에 익은 길이와 무게의 쇠 파이프 하나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맨손으로 상대하기에는 적의 수가 너무 많을 수 있었다. 무엇이든 활용해야 했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창고의 거대한 철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발로 걷어찼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철문이 안쪽으로 활짝 열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창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창고 안은 10여 개의 전구가 희미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그 아래로 박철민을 포함한 10댓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강목과 쇠 파이프, 심지어 야구방망이까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창고 중앙의 의자에는 할머니가 손발이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왔구나. 박철민이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승리감과 잔인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이수아 대위. 아니, 이제는 그냥 시발년이라고 불러주지.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쇠 파이프를 고쳐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박철민을 향해 있었다. 어때? 내가 아끼는 할망구와 가게가 이렇게 되니 기분이? 이게 바로 사회야. 내가 지키려 했던 그 하찮은 것들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라고. 박철민이 의자에 묶인 할머니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할머니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수아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그 손 놓으라고 했을 텐데. 수아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맹수처럼 낮은 자세를 취하고 창고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10댓 명의 조폭들이 흉기를 들고 둘러싼 그곳으로. 혼자서. 결전의 시간이었다. 수아가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박철민의 부하들이 그녀를 반원 형태로 에워쌌다. 그들의 눈에는 첫 대면에서의 공포심과 함께 수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전연 팔다리 하나씩 부러뜨려서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어. 박철민의 명령이 떨어지자 가장 앞에 있던 2명이 고함을 지르며 수아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강목을 머리 위로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쇠 파이프로 그녀의 다리를 노렸다. 수아는 달려드는 2명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강목을 휘두른 남자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손에 쥐고 있던 쇠 파이프로 그의 손목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강목을 놓치며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그녀는 몸을 낮춰 다리를 노리던 쇠 파이프를 피하고 그 남자의 정강이뼈를 자신의 쇠 파이프로 강하게 가격했다. 크악! 2명의 남자가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을 굴렀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다. 좌우에서 또 다른 2명이 달려들었다. 수아는 마치 춤을 추듯 창고 안에 쌓여있는 생선 상자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상자를 발로 차서 적의 진로를 방해하고 그 틈에 빈틈을 보이는 적의 관절이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단순한 격투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활용하는 처절한 전투 기술이었다. 창고 안은 비명과 쇳소리, 둔탁한 타격음으로 가득 찼다. 수아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한 명을 쓰러뜨리면 곧바로 다른 적의 공격이 날아들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다. 헉, 헉. 5명쯤 쓰러뜨렸을 때 뒤에서 날아온 강목을 피하지 못하고 어깨를 맞고 말았다. 윽! 하는 신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순간 휘청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른 남자가 달려들어 그녀의 복부를 발로 찼다. 수아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나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하하, 이제 끝이래다 이년아. 박철민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수아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를 둘러싼 남자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해병대 수색대원이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포기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바닥에 있던 모래를 한 움큼 쥐었다. 남자들이 의기양양하게 다가오는 순간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향해 모래를 뿌렸다. 악! 내 눈. 시야가 가려진 남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수아는 땅을 박차고 튀어올랐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박철민이었다. 우두머리를 쓰러뜨리면 싸움은 끝난다. 이 자식이. 박철민은 당황하며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수아는 그의 방망이를 피하며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부상당한 어깨의 고통을 참아내며 온 힘을 다해 박치기로 그의 안면을 가격했다. 커헉! 박철민의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그때 뒤에 있던 다른 조직원이 수아의 등을 쇠 파이프로 내리쳤다. 윽! 엄청난 충격에 수아의 의식이 순간 흐려졌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남자들이 쓰러진 그녀를 향해 몰려들었다. 죽여!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드르르르그 쾅! 창고의 철문이 아까보다 훨씬 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예 뜯겨져 나갔다. 그리고 그곳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수아와 똑같은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하지만 훨씬 더 거대한 체구의 사내들이었다. 이수아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수아의 동료들이었다. 여단장의 명령을 받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해병대 수색대원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에 창고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뭐야 저놈들은. 조폭들은 당황했다. 방금 전까지 사냥꾼이었던 그들은 순식간에 사냥감이 되었다. 해병대 최정예 대원들과 동네 양아치들의 싸움은 싸움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비명과 곡소리가 난무하던 창고는 10여 분 만에 완전히 정리되었다. 박철민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처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수아는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섰다. 그리고는 곧장 묶여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어주었다. 할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아니다 수아야 아이고 내 강아지. 할머니는 수아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수아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말없이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창고 밖으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다. 박철민과 그의 조직원들은 현장에서 전원 체포되었다. 특수감금, 폭행, 기물 파손에 더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까지 추가되어 이번에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자갈치 시장은 마침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수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며칠간 안정을 취했다. 어깨와 등 그리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그녀의 병실에는 시장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저마다 과일 바구니와 음료수를 들고 찾아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따뜻한 국밥을 끓여와 수아의 곁을 지켰다. 수아야, 이제 다 괜찮다. 가게는 시장 사람들하고 구청에서 도와줘서 새로 고치기로 했다.
다 너 덕분이다. 수아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에는 공동체의 선한 의지를 이끌어낸 것이다.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 수아는 말끔하게 수리된 자갈치 할매 국밥 가게를 찾았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깨끗하고 환해져 있었다. 할매, 저가요. 그래, 몸 조심하고 밥 굶지 말고. 알았지?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마음으로 충분했다. 부대에 복귀한 수아는 여단장실로 호출되었다. 그녀는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 이번 일 잘했다. 하지만 여단장의 첫마디는 의외의 칭찬이었다. 군인이 민간인의 일에 개입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판단력은 우리 해병대의 자랑이 되기에 충분했다. 물론 다음부터는 명령 좀 잘 듣도록. 여단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경례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서해의 어느 섬. 해병대 수색대의 지옥주 훈련이 한창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갯벌 위를 구르는 수색대원들 가운데 이수아 대위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원 기상. 목표 지점까지 10km. 지금부터 구보로 이동한다. 실시. 그녀의 우렁찬 고함에 대원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켜 달리기 시작했다. 수아는 그들의 선두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을 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영웅도 아이콘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 이수아일 뿐이었다.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있을 자갈치 시장의 불빛을 떠올렸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이번 휴가를 통해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오늘도 조국과 국민을 위해 차갑고도 뜨겁게 뛰고 있었다. 해병의 심장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